자, 안녕하세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성프로입니다. 자, 7월 1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지지부진한 장을 조금 더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지부진한 장, 결국에는 지루해 하시고, 어떻게 걱정해 하실 우리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지지부진한 장,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러한 냉정함을 유지한 채 우리는 결국에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대응에 관련된 정보들은 영상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뭐예요? 현재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갈 건데, 자, 미국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결국엔 이런 서비스 고용지표 관련해서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뭐가 있었냐? 자, 결국에는 이런 미국 시장 내, 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자, 미국 시장 내에 있는, 자, 이런 공장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반도체 규제, 자, 관세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혜택 적용해 줄게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 내에 반도체주들이 결국에는 급등을 이뤘죠. 자,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 어떻게 0.9%가 조금 더 올랐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런 코스피 결국에는 뭐요? 3100선이 조금 더 어떻게 지지가 나오면서 이후에 조금 더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요? 이런 세제 개편안 관련된 아직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조금 더 우리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청원이 10만 명이 넘어갔고,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이런 세제 개편안도 조금 더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런 세제 개편안 관련된 어떻게 확실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원전 섹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어떻게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아스가라고 해서 이런 조선 관련된 섹터로 조금 더 넘어갔는데, 자,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확실히 이런 섹터 간의 결국에는 뭐요? 순환매들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 같은 어떻게 이런 원전 섹터들이 지금 정제되어 있는 거는 이런 섹터 간의 순환매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의 지루한 장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엔 뭐요? 기회를 조금 더 잡을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저점 자리를 매수를 해서 이외의 순환매 이런 수급 물량이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자,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는 조금 더, 자, 재료적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소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차트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차트는 왜냐면은 과거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독자분들 계신, 자, 어떻게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돌파 결국에는 3번 이뤄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느 정도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하나 더 있었죠. 실질적으로. 자, 어디였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MACD 결국에는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 대해서 자, 저랑 같이 대응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후에 이런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탈이 한번 나왔는데, 자,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어떻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지지선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 안착을 했지만 낮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떻게 이런 지지선에 다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다시 한번 어떻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선 이탈할 수 있다. 이탈 가능성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이탈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 자, 이런 어떻게 자, 바닥 구간을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5월달이에요. 5월달.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지는 좀 어떻게 거의 한 6월달부터 탄력을 받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캔들을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지 캔들 이후에 조금 더 어떻게 매도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자,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만약에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래량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흔적들을 남겨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조금 더 이들이 조금 더 매집을 했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거래량 높여가면서 어떻게 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 대해서 그들의 물량이 어떻게 소화가 됐냐?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소화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고점 이후에서 결국에는 물량을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자 보시게 되시면은 거래량을 조금 더 쉽게 보시면 이 구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거래량과 결국에는 자 이렇게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거래량을 조금 더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도 지금 어떻게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은 조금 더 그들에게는 조금 더 손익비가 맞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이런 노란색 선 매물대가 많은 자리예요.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은 자리인데,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매물대가 결국에는 많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많은 거고, 결국에는 이들이 주가를 올리고 싶더라도 이들에 대한 어떻게 자 매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올린다고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죠. 결국엔 이 구간에서 그럼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런 물량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이러한 좀 어떻게 조금 더 지지부진한 장을 조금 더 만들다가 결국에는 한번 이탈시키고 다시 한번 개인들 이탈시키는 움직임들 보이면서 어떻게 이후에 이런 매물대 관련해서 이런 매수 물량들 조금 더 털어내고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이러한 조정 제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 결국에는 고점과 자 저점을 조금 더 이었을 때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구간 조금 더 어떻게 이전 저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저랑 이런 실시간 대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자 0110-8675에 5세개의 01하로 자 우리라고 자 어떻게 문자 주시면은 이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이러한 링크가 조금 더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소통받고 있으니까 문자로도 편하게 자, 문자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결국에는 기회로 잡을 수 있겠죠. 자, 이 기회란 뭐냐? 결국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장을 만들고 이후에 결국에는 이러한 매수 관련된 어떻게 물량들을 조금 더 털어내고 주가는 출발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자 저점 매수 관련된 자 기회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섹터는 결국에는 순환매로 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순환매 관련된 자 이런 수급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수익률을 조금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랑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우리라고 하나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소정의 선물도 들고 왔거든요. 자 이 선물은 뭐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정보 이외에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하나요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물은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인바 황제주 공개. 자, 황제주 히든입니다. 자, 이 황제주 히든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엄청 핫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고요. 자, 이런 정보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패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인데, 자, 인벤티지 랩. 자, 이때 상승 보시면은 강한 거래량 이용해서 상승 한번 올리고 이후에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물량들 던지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 결국에는 금액대를 조금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량들 많이 모은 거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지루한 횡보장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이뤄내죠. 자, 이러한 패턴들 이후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급등도 7배나 급등했다. 자, 이런 패턴들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 인벤티지 랩에서만 나타났냐? 아니죠. 자, 이거는 셀바스 AI라는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강한 거래량 상승에서 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자,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 매집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사냐, 추격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사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황금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아직 지금 이러한 급등들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유 시드를 지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 결국에 봤을 때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트럼프 끈질기게 결국에는 설득을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뭐로 볼 수 있냐? 엔비디아 관련된 성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수출을 뚫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력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들 조금 더 담아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 안 나온 종목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수익률도 얻어 가셔라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